반갑습니다. 무량투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족인가 월북인가? 실족인가 월북인가? 실수로 배에 떨어져서 북한으로 가게 됐는가? 그럼 고의적으로 그분이 그 공무원께서 그 승무원께서 북한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근거를 들어서 제 주장을 한번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실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북한까지 가게 됐다고 믿습니다. 실족인가 월북인가? 일단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정말 화가 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의 처사에 대해서 한 인간을 그렇게 무리하게 쏴 죽이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태우는 그 정말 잔인무도한 중세도 없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일단은요. 처벌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아무튼 저는 실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월북했다는 주장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배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게 당연하죠. 법적으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외 작업을 할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월북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승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월북에 증가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어떤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겠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왜 구명조끼를 입기 때문에 월북입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그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두 번째, 실내화가 CC카메라에 잡혔다? 그래서 월북이다? 아니 언제는 CC카메라 고장났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잡힙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배에 CC카메라 고장났다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국가입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에 CC카메라 그렇게 쉽게 고장이 납니까? 그거는 최신식 배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화가 무슨 CC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월북이다라는 그 논리는 저는 뭐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어떤 근거로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신뢰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아니 신뢰를 신고 있고 안고가 무슨 도대체 그게 월북의 근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도대체. 아니 신뢰를 신고 구민증에 타든 안 타는 그 사람 자유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근거가 되나요? 아무튼 신뢰와 이야기했고 세 번째 만약에 월북 이분이 성이 이시라고 하더라고요. A씨라고 하는데 그냥 이시라고 할게요. 이시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이시가 만약 월북을 한다면 소연평도에서 내리진 않을 겁니다. 소연평도에서 NNL까지 물이 약 40km가 되거든요. 그 40km를 어떻게 헤엄쳐갑니까? 조그만 우기 같은 거 구명증을 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월북할 것 같다면 대연평도 NNL에 가까운 데서 내렸겠죠. 왜 밑에서 내립니까? 40km 정도 떨어진 데서. 그래서 세 번째 소연평도에서 NNL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월북이 아니다고요. 네 번째 해류가 맞지 않습니다. 이분이 약 10몇 년 동안 공무원 생활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동네 해류를 다 익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21일 오전에 실종됐거든요. 그때 해류가 남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고요. 그럼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빠지잖아요.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해서 헤엄쳐서 북쪽으로 넘어가냐고요. 그래서 약 10년 경력의 승무원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해류를 계산해보건데 이거는 실족사다. 실수로 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자꾸만 이 양반이 빚이 약 2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2천만 원 때문에 월북했다고요? 아니 8급 공무원이 2천만 원 그 정도 돈으로 아이 둘을 가진 가장이 월북을 합니까? 아니 공무원 신분으로 2천만 원 은행 대부분 빌릴 수 없나요? 가능하잖아요. 그 신분으로 안정된 신분인데 2천만 원 때문에 월북을 한다고요? 그런 미친 녀석 어딨나요 도대체.
그래서 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그 다음 6번째. 이 시의 친형이요. 월북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글을 적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멀쩡한 공무원이 왜 월북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월북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실족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7번째. 우리나라 정부와 문재안과 국방부가 자꾸만 월북을 강조하는 게 정말 수상합니다. 오히려 이 월북을 강조한다는 것이 저는 월북이 아닌 것을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안이가 뭐 유엔에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알면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도 알면서도 무슨 뭐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라는 뭐 이상한 이야기 했잖아요. 뭐 종전선언을 갖다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정부가 자꾸만 월북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저는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니라는 걸. 반대를 갖다가 정면한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이상하게 언론에서 이 A씨, 이씨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만 반복해서 내보내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정부와 국방부에서 한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너무 여론이 나쁘거든요. 이번 사건 때문에. 거의 박왕자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론이, 왜냐면 문재인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 여론이 하는 짓을 보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아마 저 의견에 동조하실 겁니다. 만약에 월북이라면요. 이번에 그 사건 월북이라면 북한 경비정에 그 군인들이 왜 월북한 사람을 총을 쏩니까? 왜 불을 태워 죽입니까? 자기는 호의적인 사람인데, 호의적으로 접근한 사람인데 총을 쏴 죽입니까? 그런 나라가 있나요? 그런 집단 있나요? 조폭도 그렇게는 안 하죠. 아니, 소위 말하는 지상낙원, 사회주의 낙원으로 기수낸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것도 아주 정보를 많이 쥐고 있는 공무원이 기수한 거잖아요. 배를 성조원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 총을 쏴 죽인다고요? 너희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걸 믿으라고 강조를 합니까, 정부는? 그때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 멀쩡한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총만 죽었는데? 그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해류에 고생하고 파도에 휩쓸리고 그 고생한 사람이 북한 당국에서 총에 맞아 죽었는데 구조도 못 받지 못하고. 구조받아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구조도 못 받았잖아요. 그걸 책임을 물어야지. 저는 약간 화가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10번째요. 북한군이 방독 마스크를 끼고요. 뭐 방호복도 입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매우 이상하죠. 아니, 북한 놈들도 또라이가 아닌다며 야외라든지 해상에서는 코로나가 전염 안 되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예정한 사람 다 알잖아요.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된다니까요. 코로나가 전염만 되는 경로가 비말이잖아요. 비말. 입에서 튀어나오는 물방울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야외에서 전염됩니까? 바닷가에서 어떻게 전염됩니까? 야외에서. 실내가 아닌데 실내는 가능하죠. 그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방독 마스크를 끼고 있다 방어막을 입은 것을 막 강조한다는 게 저는 매우 이상하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잖아요. 실외에서, 바닷가에서. 그래서 결론은 실족을 한 겁니다. 실족을. 그게 합리적이죠.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이 서해안 경비대 업지도선인가요? 경비대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혼자서 어떤 특수한 작업을 하게 됐겠죠. 난 동료한테 알리지 않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런 작업을 하려면 야외에서 하려면 야외 수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이제 부유옷 있잖아요. 물에 뜨는 옷을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홀로 남한테 동료에게 알리기 싫겠죠. 그 작업을 하는데 뭔가 그 이유는 모르죠. 그죠?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혼자서 처리해야 될 일도 가끔 존재하잖아요. 그럼 작업을 했겠죠. 해필이면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다 실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 저도 부산 사람이에요. 배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아주 흔해 빠진 일이라고요. 민간인이나 그 전문가나 누구나 실족을 한다고요, 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물에 뜨는 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갖다 월북했다고 몰아붙인다고 우리나라 언론이 썩어빠진 언론이. 뭐 빚이 2천만 있다. 이상한 온갖 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또 방송에서는 집이 은행에 전당 잡혔다는 소문도 이상한 악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저는 매우 매우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매우 매우 월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너무 타격이 크니까 개인에게, 그 A씨라는 그 개인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뻔하잖아요, 지금. 너무 큰 사건이니까. 이거 제2의 방황자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인이요, 그것도. 방황자 사건은 뒤에서 총 맞아 죽었잖아요, 뒤에서 와서. 이거는 더 심한 사건이에요. 지금 기진맥진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구명보트를 타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 아니라 북한 제 할아버지라도 그걸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이 심지어 연쇄살인마라도 건져주는 게 정상이죠, 그게. 그걸 총을 쏴 죽인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인간들하고 우리가 타협을 하고 우리가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북한 그 종자들하고. 걔들은 타협을, 그 정권은, 북한 정권은 타협 또는 협상, 뭐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소멸, 소각의 대상입니다. 그놈들은 없애버려야 되죠. 그 인류애를 갖다 무시하는 그 인간을 없애버려야죠. 어째 그놈들하고 왜 우리가 토킹을 합니까? 그런 연쇄살인마 같은 놈들인데. 아무튼 오늘 제 결론은 이번에 A씨 사건 월북, 소위 말하는 월북 사건은 실족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실족인가 월북인가 해서 결론은 A씨는 작업하다가 실족을 하고요. 떠밀려서 북한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 북한 괴뢰 집단이 아주 아무 죄도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총으로 살인을 하고요. 불에 태워 죽인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조회를 표합니다. 무량투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광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